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결혼에 빠르고 늦고, 그래서 조혼과 만혼이 어떠한 사람은 조혼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떠한 사람은 만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빠르고 늦은 결혼 판단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조혼과 만혼을 구별하는 법. 식상이 비록 기술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무식상일지라도 다양한 기술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식상이 없다 해도 진술충미는 목기 창고요, 화기 창고요. 진토는 수기 창고이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 창고가 어떻게 식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시는 것이 좋은데, 가령 예를 든다면 갑목이나 을목일간의 무식상이다. 그러면 갑을목에 이 술토는 화기 창고이다. 그래서 이 병화의 식상 창고로 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대운에서 묘도화나 오도화가 들어와 합의된다면 더욱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다. 즉 억눌렸던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어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신약사주라면 비운이 되어 사업한답시고 폐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난명이라면 신약사주 생계로 만나는 여성들로 인해서 피해 망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신약사주에 식상태왕한테도 제압하는 인수가 없다면 잔머리꾼,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데 여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아서이다. 또는 이용의 대상물로 삼기도 한다.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재고기인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천간에 이 진술충미는 목화금수의 창고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목화금수의 창고, 가령 예를 든다면 갑목의 술토는 재물창고이다. 남명의 재물창고는 여자 창고이고, 또는 가령 여명이라고 했을 때 축토는 금기의 창고이기 때문에 또한 축토가 남자 창고로 변한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오행의 창고이고 남자 창고도 될 수 있고 여자 창고도 될 수 있는데, 이 진술충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진술충미를 이 잘 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 상담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이 진술충미는, 즉 뚜쟁이, 결혼 이것을 엮어주는 사람 또는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사람,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왜 그러냐면 이 진토는 목기와 화기의 연결선이다. 미토는 화기와 금기의 연결선이다. 술토는 금기와 수기의 연결선이고 이 축토는 수기와 목기의 연결선이다. 그래서 진술충미의 위치는 이 부분이 되지만 방위학상으로는 목화의 중간 위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식상이 없다 해도 진술충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는 이 재물이 없다 해도 진술충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한 관성이 없다 해도 관성 창고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목 일간에서 축토가 한 글자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명 사주에 있었다면 이때는 부성인묘로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 남자 사주였었다면 이것은 부성인묘로 작용하지만 남자의 창고다, 관성의 창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에 관한
자기 일들을 해간다. 왜냐하면 관성의 창고이기 때문에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신금, 신유금이 이 축토 속에 암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감명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길신으로 작용하고 잘 발현이 되는 그런 사주들 중에 부자들은 거의 다 진술충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묘고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부귀를 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이 진토가 한 글자 있었으면 이것은 수기창고다. 이것은 목기일간이든 금기일간이든 어떠한 일간이 됐든지 이 진토는 수기창고이다. 술토는 화기창고, 축토는 금기창고, 미토는 목기창고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일간이든지 변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변동 변화가 아주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사주가 요동을 치기도 하고 좋기도 한다. 이 신강명식에 식상생재를 쓰는 사주라면 거의 1등 신랑감으로도 손색이 없는데, 그러나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 이 식상의 성분 자체가 바람기, 유흥, 체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여명이 조언해야 할 사주는 거의 식상의 시신인 경우이다. 왜냐하면 조언을 해야만이 이 식상의 시신이기 때문에, 식상은 자식을 상징하는데 자식을 낳아서 관성을 제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식상이 시신인 사주들은 이 남명이 아닌 여명에서 빨리 조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득자해서 시신 역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그러한 것인데, 사주의 시신을 보강하는 기운을 자식성을 통해서 더욱 유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남명이 조언해야 할 사주는 관사를 통해서 관인상생의 기운이 유력해지는 것을 원할 때, 또는 무력한 관성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한 이런 사주라면 일찍 조언하는 것이 좋다. 풍겁정지 사주인 경우 비겁을 억제할 여명에서는 관사할 남편이 필요하고, 남명에게는 처성을 구원할 관사할 자식이 필요하다. 이런 명식의 경우 조언을 해야 인생길이 순탄해지는데, 이것은 모두 물상법으로 사주의 허약한 기운을 육친성으로 오행으로 보충함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관살이 왕성한 그러한 가불목일간이라면, 그런데 이 관살을 제어해야 할 연약한 병화나 정화가 투출을 했다. 이때는 이 자식을 여명사주에서는 빨리 낳아야 할 사주에 해당이 되고, 이 남명사주에서는 관살이 관인상생을 해주기를 원했을 때, 이때는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된다. 또는 이 비급이 과다한 사주에서 처성을 극하니까 이 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식을 빨리 낳아야 한다. 그런데 이때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 물상법의 오행, 인연법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병화를 사용하고 약하다면 이 사와 이 뱀띠가 인연이 될 것이며, 이 정화를 써야 한다면 오화가 인연이다. 마찬가지로 남명의 재성은 왕성하고 관살은 허약하다. 그럼 관살 자식을 오행 기운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 신금이나 유금에 해당하는 해에 이 자식을 낳거나, 이 처성 사주에서 원숭이 띠거나 또는 닭띠를 인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신금을 쓰는 사주에서 신금이 연약하고 진수충미는 강하다. 그래서 토다 매금이 되는 상황이다. 또는
이 비겁이 과다해서 이 관사를 쓸 때 신금이 있었다. 이런 경우 주위 사람을 보시면은 유달리 통닭을 많이 시켜 먹는다.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이 글자가. 몇 사람을 봤는데 유달리 이 닭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통닭을 시간만 나면 통닭을 시켜 먹더라. 아주 희한한 이러한 인연법이 먹는 것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자 사주에 아까 얘기했지만 군겁쟁제의 사주인 경우 비겁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인연법에서 거기에 맞는 띠를 인연을 하고, 그리고 관살 자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언해야 할 사주이며, 그 띠에 해당하는 세년의 자식을 낳는 것도 무방하겠다 그래요.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자식이 조우희신이면 더욱 길하여 득자 이후 복록이 발생한다. 또는 여명에서 관살이 귀신인 경우 자식성인 식상이 관살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재성이 희신인 경우 비겁이 과다하여 재성을 군겁쟁제 시키는 사주일 때 관살 남편은 비겁을 억제하고 재성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여명사주의 식상은 자식에 해당하는데 비겁을 설기해서 재성을 생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 이 자식 낳고 애상 외의 재물이 생기며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식상은 허약하고 재성이 유력한 명식으로 제왕 신학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아시라. 제다 신약인지 제왕 신약인지 태왕인지 이것은 태극인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글씨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유력해서 재성이 생하는 관사를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그야말로 괜찮은 남자이지만 거의 대부분 재성과 관살이 누르는 무게에 허덕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기신은 식상과 재성 그리고 관살이 되기 때문에 제화되지 않는 질사를 왕성한 재성이 생하게 되면 복상사 당하는 격으로 관제 구설 제기되고 만나는 여자와 재물로 인해서 관제 등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는 만원하는 것이 좋다. 즉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 실패도 해보고 여자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남자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 다음에 인내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인내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 때 그때 결혼을 해라. 그래서 만원이 된다. 일찍 결혼하게 되면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 재성과 관성이 왕성해서 신약에도 칠사를 제압하는 상관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함이 과하고 비겁의 로군이 없다면 그 식상 또한 기신작용을 하여 재성을 생하게 되는데, 비겁에서 재성을 제압하고 인수가 관인 상생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다 신약하면서 일간의 로강지가 없다면, 즉 제다 신약이 사주가 되었거나 제왕 사주가 되었는데 이 일간이 혼자 있거나 이 인수가 있은들 이것은 별무 소용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제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목이나 묘목이 반드시 한 글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 재물을 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이 쌓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단 인묘가 없어도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식상이 왕성했을 때게, 즉 목화 상관격이 되었을 때 이때의 이 비겁지제는 이 목기를 생할 것이니까 이때는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 있더라도 인수, 해수나 자수, 임수, 계수가 있는 것을 이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죄다 신약한데 간목이나 을목으로서 인목이나 묘목이 없다면 정말
한이 쌓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년띠를 살펴라. 그래서 생년띠가 맞지 않으면은, 그런데 거의 다 이 잘못되는 재성을 왕성하게 하는 생년띠일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서 죽어 못 산다. 근데 인연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니 될 말로 임목이나 묘목띠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만나야만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남명사주에서 식상을 중요히 보는 이유는 재성과 연결되는 감정선이다. 그러므로 이 식상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 반드시 있어야 할 식상이 없는 명식은 사업불가 사주에 해당이 된다. 특히 증권 투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식상이 없으면 이 모든 돈을 버는 안목이 없다. 이것은 돈이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구별할,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명식의 재성이 시신일지라도 타지지와 합하여 기신이 된다면 처가 사통을 하거나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이와 반대로 재성이 타지지와 합하여 기신으로 변한다면 처의 내조를 받고 처덕이 양화하다. 이때 합한 오행의 천간이 투출한 경우 그 복력이 더욱 크다. 자신의 사주 명식에서 월일지가 형충이 되었거나 일시가 형충이 되었다면 만혼이 되거나 만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파란이 많은데 운에서 충을 풀게 되고 합이 되어 배성이 되면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운에서 일지를 형충하거나 이 배성과 충이 될 때는, 그래서 일지충이 되거나 해당 오행을 상징하는 재성이나 관성의 충이 됨 등 결혼에 파란이 많으며 결혼이 성사되고도 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운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남명이 재성 태과하거나 여명이 관살 태과하다면 혼인이 늦고, 일지가 재성인데 시지에서 재성을 충한다면 쉽게 결혼하기 어려우며 중년이 되어야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중년 전일지라도 이 충을 합으로 푸는 합중 봉충의 운이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부부 해로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사주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다 그래요. 여명 또한 정관이 남편성인데 월지에서 신령을 하였고 일지에서 실지하여 관성 세학할 때는 만혼하는 경우가 많다. 월일지에서 하나는 실패해도 다른 지지에서 성공하면 중년 전에 결혼하게 된다. 남명의 일지가 재성으로 정기가 투출된 시신이라면 조언할 수 있지만 여명 또한 월지정관이나 월지정관으로 정기가 투출된 시신이라면 조언하게 된다. 즉 이 부분은 월지정관이 이 정기 투출이다. 여기에서 그러면 경금과 신금이 예를 들어서 정관이 되는데 이 정관이 투출을 했는데 정기가 투출을 했다. 이 말은 경신이나 신유나 이 부분이 한꺼번에 오거나 신월의 경금으로 투출한 거, 6월의 경금으로 투출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글씨 한자를 놓치지 말라. 일지정관으로 정기가 투출된 신이라면 조언하게 된다. 그 월지정관, 일지정관. 그러니까 일지가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였거나 을류일주에서 이 정기천간이 투출된 경우, 이때는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시신이라면 조언하고 기신이라면 만혼할 수 있다. 일지가 재관에 있어도 기신이라면 만혼하게 될 것인데 재관이 무기무력하고 12운성으로 사지, 묘지, 절지에 태지에 있다면 결혼이 늦다. 남녀 결혼 운기인 35세
이전에 행운에서 일지를 충하거나 또는 배승이 파극당하거나 그러면은 결혼이 성립이 문제가 있다. 여명사주 인수 대왕은 빈천하고 한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천간으로 관살은 그거 해야겠죠. 남편 단명이 되기에 부부 이별사별 하게 되는데 식상을 파악함으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를 떠나서 다수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명사주가 인성태과한데 재성천관 투출이 없으면 결혼 전에 애인이 없기 쉬우며 만원하게 된다. 죄다 신약으로 재성이 귀신이라면 결혼이 늦고 여명으로 인해서 파산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비겁 과다하여 귀신이며 혼이 늦거나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겁이 과다한 사주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평고사주로 오행이 순하지 않고 어느 한 오행이 평고한 경우 이때 역시 결혼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만원하게 된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결혼이 쉽지 않은 사회적 어려움도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 각박하다 할지라도 여명의 관살, 남명의 재성이 유기 유력한 경우 결혼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명의 관살에 문제가 있거나 남명의 재성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일지에 충이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이 경우는 만원하는 것이 좋으며 혹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외격이 성립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